요 그림은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버섯과 곰팡이의 이제 차이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요 그림을 이제 발췌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가장 이제 기본적이면서도 전문적인 내용에 속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분생자 포자 형성하는 거는 우리가 버섯 재배하면서 가장 많이 이제 나타나는 푸른곰팡이라든가 빵곰팡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뭐 백곰팡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잡균들이 이제 형성하는 요게 패턴이 이제 요게 우리 특히 푸른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잔황균사로서 이렇게 잔황균사라고 하는 게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주머니, 포자낭. 이게 이제 말이 포자낭이지 그냥 한자로 써서 포자낭이고 그냥 주머니예요. 포자 주머니를 이렇게 이제 얘네들이 접합자 균사 두 개가 접합자를 형성해 가지고 포자 주머니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2차 균사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포자 주머니를 만든 뒤에 여기서 이제 감소 분열이 일어나 가지고 생물학적 감소 분열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버섯을 농사라든가 버섯을 키기 위해서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반드시 알아야만이 되는 것들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거 생물학하고 고등학교 때 배운 생물학하고 그래서 생물학적 관점을 이해를 해야만이 농업을 과학적으로 농사를 질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그냥 무조건 걸음 주면 큰다, 나무만 주면 이렇게 큰다, 양분 주면 된다, 버섯 같은 건 살균하고 접종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는 농사를 했다 그러면 실패 확률이 제일 높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 가지고 저처럼 이제 연세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농사를 많이들 하시는데, 그래서 중학교 때 배운 생물학이라든가 고등학교 때 배운 생물학 책을 다시 뒤져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것들을 농사하는데 이렇게 적용이 많이 되거든요. 특히 이런 것들 감수 분열이라든가 아니면은 접합이라든가 이런 용어들조차도 생소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특히 이 그림이 중학교 3학년 그림이에요. 요게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 요즘에 나와 있습니다. 요게 중학교 3학년 그림 보면 곰팡이가 어떻게 만들어진다는 거,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떻게 살아간다는 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포자를 포자 주머니에다가 감수 분열에 의해서 포자를 만들고, 포자 만든 다음에 이게 이제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핵이 두 개씩 있죠. 요 핵이 이제 여기로 포자 주머니를 만들어서 여기로 이동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감수 분열이 일어나서 포자를 이렇게 4개, 8개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죠. 그래서 포자 만든 다음에 여기서 이제 포자 주머니가 터져가지고 바깥으로 분산되는, 그래서 분산됐을 때 공기 중에 바람에 의해서 터져버린다든가 물방울 맞으면 터진다든가 해가지고 포자가 분산이 되죠. 포자가 분산이 된 다음에 요런 이제 균사가 다시 습도라든가 온도라든가 이런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환경이 만나면 저렇게 이제 세포가 분열돼서 발화를 해서 세포 분열을 해서 다시 또 균사를 만들어서 균사체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먹잇감을 먹고 자라서 다시 이제 포자를 만들어가는 이제 이런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푸른곰팡이를 방제를 하고 싶다, 버섯 농사를 할 때 푸른곰팡이를 방제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그냥 끊어주면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서 포자 주머니가 형성이 되지 못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여기서 끊어서 접합자가 접합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든가, 아니면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분생자를 만드는 거를 여기는 분상자를 못 만들게 한다든가, 아니면 발화가 했을 때 세포 분열이 일어나지 못하는 조건을 만들어 준다든가, 이렇게 해버리면은 여기서 곰팡이가 이제
방제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생물학적으로 방제를 한다든가, 물리적으로 방제를 한다든가, 이제 예를 들어 아주 물리적으로 하는 거, 여기를 그냥 딱 끊어버리면 돼요. 이렇게 비비면은 얘가 딱 없어지니까 그냥 끊어주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방제를 하는 게 생물학적, 물리적 이런 식으로 방제를 하는 게 좋고, 화학적 방제라 그러면은 농약을 사용해서 방제를 하는 건데, 그것보다는 우리 이제 버섯이라는 개념은 그 가장 기본적으로 그 무농약이라는 개념이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그러니까 그 화학적 방제를 사용하지 않고 그 물리적인 거라든가, 아니면 뭐 우리가 그 최대한 크린 설비를 갖춘다든가 해가지고 포자가 이제 우리 그 재배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방제를 하는 게 가장 그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그 가장 기본적인 그 일반적인 우리 그 곰팡이들의 생활사도 알아야만이, 곰팡이 생활살도 알고 버섯 생활살도 알고 사람이 살아가는 것도 알고 무배추가 살아가는 것도, 그래야 곰팡이가 폈을 때 어떻게 해야 대처 방법이 나올 건가, 이걸 모르면 그냥 대처 방법이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물어서 야, 너 곰팡이 나왔는데, 나 곰팡이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래 가지고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없고, 그래서 곰팡이를 어떻게 안 피게 만들 건가도 이제 버섯 농사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러한 곰팡이는 어떠한 생활 패턴을 갖고선 어떻게 살아간다는 것을 알아야만이 곰팡이가 피지 않는 방법들도 구상이 될 거고, 앞으로 이제 강의가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곰팡이가 피지 않는 방법, 그 다음에 버섯균사만 이제 잘 크게 하는 이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거라고 저도 보고요. 그래서 다음에 보시면은 요거는 그 이제 현미경 사진인데, 여기 보시면은 버섯 균사가 접합 부분이 이루어지거든요. 접합 부분이 이루어져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여기 있네요. 요런 데 부분은 요렇게 꺽쇠 형식으로 이렇게 접합 부분이 일어나서 2차 균사가 형성이 되죠. 버섯 균사는 보통 그 균사 하나당 느타리도 그렇고 표고버섯도 그렇고 버섯균사가 균사 하나당 핵이 2개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동물도 핵이 하나라고 세포의 핵이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버섯은 핵이 2개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 균사가 암론 순동 균사가 만나가지고 서로 교환을 해요. 교환을 해서 여기 꺽쇠로 해가지고 이렇게 교환을 하고 핵이 이동을 합니다. 세포 하나로. 이동을 해가지고 세포가 이제 임성인 세포가 되죠. 요 임성인 세포가 만나서 하나의 그 버섯균사를 만들기, 임성균사를 요거는 이제 전자현미경 사진인데, 요게 자세하게 나와서 이제 요게 발췌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요게 요 균사하고 요 균사하고 만나서 여기 이제 꺽쇠 부분을 통해 가지고 서로 핵을 주고받아서 교환을 해서 2차 균사를 형성을 하는 단계가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 꺽쇠 부분 이렇게 서로 만나서 핵 교환이 이루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이 되고, 이렇게 세포 분열을 할 때도 이렇게 꺽쇠가 하나 나와 가지고 세포가 이제 형성이 되고, 핵이 글로 가고 분열을 해서 이쪽 핵하고 이제 나눠지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요 그림이 이제 현미경 그림이 사진을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꺽쇠로 해서 여기서 핵이 이동하고, 그러면서 이제 임성균사로 되면서 그 인성균사가 돼야만이 그 자실체로 형성이 된다는 거를 알고선 농사를 져야지, 그냥 자실체 버섯균사만 크면은 배양만 되면 버섯이 나온다, 이건 아닙니다. 배양만 된다 그래서 버섯 나오는 건 아니고, 걔네들이 그 자식을 퍼뜨리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 균사를 만들어야만이 얘네들이 버섯을 형성을 하는 거지, 자식을 만들기 위한 그 균사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버섯을 만들겠다고 환경 조절을 한다든가 온도 충격을 준다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는 버섯이 나오지도 않고 그냥 균사만 크는 거예요. 그냥 버섯 균사만 계속 그냥 배양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만이 버섯을 이제 키는데 있어서도 이제 버섯이 자손을 퍼뜨리기 위한 그런 준비 단계에 들어가 있는 준비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자실체다. 그래서 버섯이다. 버섯이 뭐냐라고 했을 때 버섯균사가 자손을 퍼뜨리기 위해서 준비 단계 양분을 축적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버섯이다. 그 버섯을 사람이 이제 섭취하는 거고 활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버섯 안에는 여러 가지 버섯 균사도 어떤 생물체든지 그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 물질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도 사람의 본체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을 재생산하고 섭취를 하고 그걸 재조합을 해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듯이 똑같습니다. 얘네들도 본인 스스로 살아가기 위해서 새로운 물질들을 옆에서 새로운 물질들을 자기가 갖고 있는 새로운 물질들을 만들어내서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현재의 연구자들이 많이 연구해 놓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바로 이것이죠. 버섯이 가지고 있는 거의 이제 가장 일반적인 성분들인데 이런 약효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버섯이 자기 몸체를 형성하고 그리고 자기 몸체를 유지를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없으면 그냥 새군한테 잡아먹히고 동물한테 잡아먹히고 다른 곰팡이들한테 잡아먹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영역을 자기 모양을 유지하고 자손을 퍼뜨리기 위해서 버섯을 보호를 해줘야 되는 그런 버섯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른 세균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곰팡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생물체들이 이제 접근을 못하게 하기 위한 자기 고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이 인간이 이제 분석을 해보니 버섯 속에서 가장 이제 유명한 그런 물질들 중에 하나가 베타글루칸이고 헤테로글루칸이라든가 RNA 복합체라든가 폴리사카라이드라든가 특히 베타글루칸 같은 경우에는 사람한테도 상당히 이로운 물질들로 박혀져 있고 그 다음에 펩타이드 같은 거, 그 다음에 레티넨, 표고 같은 경우에는 특히 레티넨 성분들이 많이 축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성분들을 이제 사람이 버섯을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것들 성분들이 이제 바로 사람 몸한테 도움을 주는, 그래서 어떤 도움을 주냐고 했을 때 면역력 증강이라든가 뭐 혈당 강화 작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연구자들이 연구해 놓은 거 이런 물질들이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보니 요 물질은 요런 인간한테 이로운 작용을 한다라고 이제 연구를 해놓은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사람한테 먹었을 때 그게 이제 보인다는 거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2010년도 이후부터 웰빙이라는 사람들이 트레이드를 갖고선 생활하시는 분들이 항산화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섭취를 하고 계시는데, 특히 버섯한테는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항종양도 그렇고 이제 혈당 이런 거 항바이러스라든가 베타글루칸이나 뭐 버섯에서 나오는 단백질, 단백질 모양도 사람이 만드는 동물이 만드는 단백질하고 버섯이 만드는 단백질, 그 다음에 나무가 만드는 단백질, 세균이 만드는 단백질 각자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버섯이 만든 단백질이 사람 몸에 와서 사람의 이제 섭취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다고 느껴져서 이제 버섯을 많이 느끼는 거고, 특히 표고 같은 경우에는 표고에서 만드는 표고 육질감 먹어보면은 이제 살째 표고가 버섯이 이제 통통하게 살이 올라온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섭취를 하면 거기서 나오는 단백질이라든가 탄수화물 뭐 이런 것들이 고기에서 나오는 단백질하고 버섯이 만든 단백질하고 좀
말이 단백질이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구조, 그러니까 그 생물학, 그러니까 생화학적 구조상에는 뭐 단백질이라는 게 이제 뭐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지만 구조 자체가 그래도 사람이 흡수하는 데는 좀 더 이렇게 좋은 면이 있다는 거고, 요거를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자들이 많이 밝혀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버섯 재배하는 사람들도 버섯 속 안에가 단백질도 있고 탄수화물도 있고 무기물도 있고 무기물이 곧 미네랄이니까 미네랄도 있고 비타민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물질들이 들어있다라고 이제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재배하는 사람하고, 그랬을 때 버섯 품질이 처음에는 버섯 품질이 좋아서 모양도 이쁘고 뭐 같은 상품성이 있게 크는데 왜 일주기 때는 버섯이 좋고 뭐 이렇게 되는데 2주기 때는 왜 모양도 좀 떨어지고 뭐 품질도 조금 떨어질까, 색깔도 왜 흐릿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원인이 과연 왜 그럴까라고 분석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로 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버섯은 베타그루칸이 이제 제대로 되어 있는 상품성 있는 버섯들은 단백질이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10이다 라고 10이 들어가면은 단백질이 많이 풍부하게 들어있을 경우에는 이제 버섯이 제대로 컸는데, 주기가 이제 넘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단백질 함량이 점점 떨어질 거란 얘기죠. 배지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백질 함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기가 지남으로 인해 가지고 버섯 품질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 원인이 단백질 함량이라든가 거기 속에 들어있는 뭐 탄수화물, 특히 뭐 이런 것들 성분 베타글루칸 이런 이제 분해할 수 있는 양분들이 부족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품질이 떨어진다라고 이해를 해야지, 그게 버섯이 내가 잘못 켜서 품질이 떨어지느냐 아니면은 뭐 환경이 부족해서 떨어지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환경 조건은 1주기 때 환경 조건하고 2주기 때 환경 조건 물론 다르지만 그래도 1주기 때 환경 조건 양분을 풍부하게 많이 만들어 주면은 이제 얘네들도 잘 클 수 있는 여력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버섯이 가지고 있는 그 성분들을 얘는 이 성분을 있을 때는 잘 큰다라고 이게 되어 있어야 이게 이제 재배할 때 많은 도움을 준다는 얘기죠. 특히 다른 버섯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버섯 거의 대부분이 이제 베타글루칸, 헤테로글루칸이라든가 아니면 단백질, 콜로라인이라든가 펩타이드, 그 다음에 5-AMP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키는데 도움을 많이 준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했는데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표고버섯을 주로 배지를 만들고 이제 표고버섯을 키니까 표고버섯 성분을 보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칼로리도 적고 그 다음에 수분도 이제 한 90 정도 되고, 그래서 단백질, 지질, 특히 이제 지질 성분이죠. 이게 이제 인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인이 지질이 이제 저렇게 실질적으로는 세포 속의 지질인 0.300개 안 되지만 인 성분으로 봐서는 무기물 성분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인 성분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재배상에 있어서 그 좋은 품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칼슘이라든가 인이라든가 철, 나트륨, 칼륨, 특히 칼륨하고 인 성분들을 배지 속에다가 많이 채워놓으면 채워놓을수록 버섯이 활용할 수 있는 상품성 있는 버섯이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섭취를 했을 때 사람도 이런 성분들을 먹지만 이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 배지에서는 버섯도 품질이 좋은 버섯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거를 버섯 성분 분석을 해놓은 표를 보고선 버섯이 재배상에서 품질 좋은 버섯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많이 포함을 시켜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물질들이 적었을 경우에는 품질이 떨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인이 28g이나 미리그램 정도, 28g이나 28이라는 미리그램이 필요한데 20밖에 없다 이거요. 그러면은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상당히 요 도표에서 재배자들은 요 도표를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칼륨이 최소 이 정도는 들어 있어야
재배하는데 버섯이 잘 큰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고, 식품으로서 보시는 사람들은 버섯에는 칼륨이 이 정도로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티암이라든가 뭐 비타민 C가 없다든가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뭐 회분도 좀 어느 정도 다른 영양원 요소로서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람이 한테 이로운 것들은 이제 단백질이라든가 지질, 뭐 탄수화물, 회분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골고루 갇혀 있어서 영양학적으로 이제 영양학적이라는 거는 사람 위주의 영양학적인 것이지 버섯 위주의 영양학적인 것은 아니란 얘기죠.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때까지의 과학 발전은 이제 그 사람 위주의 과학 발전이었는데, 앞으로의 나갈 방향은 뭐냐? 이제 버섯이라 그러면 버섯에 대한 그런 버섯이 과연 뭘로 필요하는 거라고 이제 이렇게 가는 영양학 쪽도 버섯의 영양학, 뭐 무의 영양학, 뭐 돼지 영양학, 뭐 이런 것들 다양한 생물체들이 필요하는 게 과연 어떤 거를 이 생물이 과연 어떻게 해야만이 뭐를 먹고 자라야만이 요 생물이 잘 크는가, 그 잘 컸을 때에 그 생물을 인간이 획득을 하면서 그 인간이 어떤 이득이 있는가, 이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더 많은 그런 연구자들이 많이 다 해줄 거라고 보고, 연구자들이 할 일은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연구자들이 해놓은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생산자들이, 재배자들이 이제 재배를, 연구자들이 해놓은 거를 바탕으로 해서 재배자들이 재배를 하는 것이죠. 저는 재배자거든요. 그래서 재배자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 요런 연구자들이 연구해 놓은 거를 바탕으로 해서 표고버섯을 킬 때는 인하고 칼슘을 많이 넣어줘야 버섯이 잘 크는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 거. 요거 그냥 연구자들은 그냥 요거까지만 이해해요. 재배자는 요거를 딱 보고 버섯에는, 표고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네, 그 다음에 표고에는 단백질이 뭐 2g 밖에 없네, 그래서 단백질이 뭐 많이 줄 필요성은 없네, 그래서 과연 과하게 주면, 단백질을 많이 주면 얘가 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아니면은 수분이, 얘는 이제 생버섯일 경우는 수분이 90%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람의 영양학적 면에서 연구를 해놨지만, 우리 재배자들은 요걸 보고 표고버섯의 수분이 90%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버섯을 킬 때, 우리가 버섯 키는 거는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요구도가, 버섯의 생물학적인 요구도는 수분은 90%라는 것이죠. 그래서 버섯 클 때는 얘가 표고버섯이 수분을 얼마만큼, 물을 요구하는 물에 대한 요구도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그림에서 버섯은 자실체를 요구하니까 그 자실체가 물이 90% 들어있다나, 그거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 도표를 보고 알 수 있는 거는, 재배자는 재배자 측면으로 보는 거고, 인간의 영양학적으로 보는 사람들 눈에서는 인간의 영양학적으로 보는 거고, 그래서 다양하게, 농업은 기본적으로 응용산업이거든요. 그래서 농업은 응용산업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딱 박아두고선 모든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현대의 과학이, 특히 우리나라는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뭐 4차 산업, 5, 6차 지금도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한국에서는 2차 산업이 워낙 지구상에 있는 어느 나라보다도 2차 산업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는 나라거든요. 미국보다도 지금 미국이나 땅 큰 나라, 브라질이라든가 이런 나라에 가서, 우리는 바로 옆 동네에 몇 발자국 가면 철문점이 있어요. 차 타고 아니면 걸어서 5분 가면 바로 철문점이 있고, 그래 철문점에 도라지 하나 사고 나서 살 수가 있어. 근데 미국은 여기 시내 가야 돼. 시내 가려면 차 타고 1시간, 2시간 가서 피스옷 하나 사라. 2시간 동안 갔다 와야 됩니다. 없으니까 사야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농업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뭐냐? 2차 산업이 워낙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어 하나 만드는데도 선반집에 가서 기어 하나 깎아주세요. 깎아줍니다. 깎아줘요. 도라이버 하나 사는데도
도라배가 지금 당장 없어. 그럼 뭐 철물점에 가서 도라배 하나 사오면 돼요. 근데 미국은 철물점이 멀어. 2시간 동안 가야 돼. 가서 도라배 하다가 막 해야 돼. 그러니까 농업적으로 지금 현재 그 한국에 되어 있는 2차 산업이 워낙 발전이 돼 있어서 기어를 깎는다든가 체인 하나 만든다든가 기름, 오일 하나 사는 데 그냥 가게에 가서 그냥 사오면 됩니다. 그래서 워낙 2차 산업이 발전이 돼 있기 때문에 농사짓기에 워낙 아주 접근하기 쉽다고 보고, 특히 최근 들어서 스마트팜 하시는데, 스마트팜에 들어가는 게 이제 가장 골조가 뭐라고 해야 되냐면 공조설비인데, 공조설비 같은 경우에도 냉동기라든가 닥트 설비나 아니면 환풍기 설비나 안에 공기 흐름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멀리 가지 않고 비닐 환풍기 하나 사러 철물점에 가서 그냥 환풍기 하나 사오면 돼요. 근데 환풍기 하나 사러 구로공단에 간다든가 아니면 대구에 공구상에 간다든가 이렇게 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니면 지금 현재 인터넷 보고 택배 보고 사면 되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현재 농업에 발전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70년대, 80년대보다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엄청나게 좋은 여건의 설비들을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농업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상당하게 많이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연구기관들도 진흥청이나 아니면 산림청이나 이런 데서도 연구자들이 연구해 놓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 많이 그리고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의학이라든가 식품 쪽에서 많이 연구를 해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발췌를 해서 우리가 응용을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식품 쪽으로만 그냥 생각하면 일반 사람들은 버섯에 뭐만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재배자들은 이걸 보고 버섯에도 단백질을 줘야만이 얘가 살아가는구나. 물이 있어야 사네. 철분이 있어야 사네. 칼륨이 있어야 사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시각을 다른 시각으로 봐야만이 농사를 질 수 있는 것이지, 그냥 거름 주는데 그 거름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과연 철이 몇 그램 들어있고 나트륨이 몇 그램 들어있고 이게 분석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과학적인 바탕 분석 데이터 다 나올 수가 있어요. 그냥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름을 얼마만큼 주느냐, 어떠한 거름을 만들어서 만드는 방법, 미생물이 몇 개가 들어있고 이런 것들조차도 지금 과학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 짜가지고 집어넣으면 농사하는데 엄청나게 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스마트팜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토대로 돼서 농업적 발전이 급격하게 지금 형성될 수 있는 토대가 한국에서는 어느 나라보다도 잘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농사 짓는데 많은 편의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죠. 그래서 발전할 수 있는 여건도 많이 돼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새송이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1등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딸기는 이제 어느 나라든지 한국의 딸기를 먹고 싶어 하고, 그리고 느타리 버섯도 한국의 느타리 버섯이 최고고 지금 일부 수출도 하고 있고, 표고도 마찬가지로 표고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제가 이제 버섯을 키워서 모르겠지만 일반 사람들은 표고 하면 일본이나 중국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한국에 나와 재배자들이 재배를 하는 표고의 품질을 보면 이러한 영양분들이 과하면 과하게 많이 들어있지 적게 들어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왜? 한국 사람이 이 표고버섯을 선택할 때의 선택의 여건, 그러니까 소비자가 나는 요거를 먹고 싶어 했을 때 마트에 가서 딱 집었을 때 마트에 가서 소비자가 나는 요거야 하고 딱 집어서 장바구니에 딱 담는 순간에 이제 소비자한테 선택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비자한테 선택을 받는 그 때까지 그런 상품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하고 그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많은 재배적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재배적 노력을 하기 위한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것들이 이런 연구자들이 연구해 놓은 이런 것들을 그 응용력 있게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은 상품성도 뛰어난 물건들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요번에 처음에 이제 첫 번째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들은 바로 이 얘기거든요. 농사는 응용 산업이다. 어떠한 것든지 이제 갖다가 농업 쪽에 사용을 하면 농사용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트랙터만 그냥 농업용 트랙터가 아니고 자동차도 농사 짓는 데 갖다 쓰면 그냥 농업용 자동차가 되고 카메라도 CCTV로 봐서 그거를 카메라를 촬영을 해서 그걸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하면은 그거 농업용 카메라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농업용 카메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카메라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촬영해서만 사용 그냥 뭐 드라마용 카메라가 되는 것인데 그 드라마용 카메라를 농업용 쪽으로 사용을 하려면 작물을 촬영을 해가지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걸 색도 분석을 해서 과연 이게 이제 단백질 함량이 높은가 낮은가 요 정도까지도 이제 지금 색도 분석까지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팀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카메라가 농업용 카메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도표를 하나가 보고도 재배자들은 재배를 할 때 과연 내가 우리 버섯은 뭐 인이 좀 부족해? 그러면 인을 조금 더 주고 칼륨이 부족한 것 같아? 저 주고. 요 도표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는 재배자들이 강조하고 있던 부분들이 바로 이거거든요. 인 성분하고 칼륨 성분. 인하고 칼륨이 이제 표고에서 많이 필요를 한데 요거를 어떤 형태로다가 배지에다가 영양원으로 공급해 줄 건가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되는 확률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버섯 품질이 소비자가 딱 선택하는 순간 좋은 품질이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소비자 손이 딱 갔을 때 그 상태의 표고버섯은 이런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상품성 있는 고가의 버섯인 그런 버섯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바로 그런 게 위한 성분들을 각 버섯별로 성분들을 표시를 해서 그러니까 그 연구자들이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거 보고 거기에 맞춰서 영양 단계의 영양분들을 첨가를 해줘서 재배를 하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